안녕하세요. 맛동산의 정보현입니다. 맛동산 먹고 즐거운 파티. 네, 그러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 연금 상품하고 이제 수익형 부동산 상품하고의 어떤 특성을 좀 비교해 가면서 보시는 구독자분들의 좀 적합한 노후 준비 상품을 좀 선별하는 기준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. 일단 수익형 부동산의 유형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설명을 위해서 좀 오피스텔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. 최근 부동산 114의 보도자료를 따르면 전국의 오피스텔 평균 수익률이 5%대 벽이 허물어졌다라고 해요.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각각 운영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그 본인 물건의 수익률은 뭐 제각각 달라질 수도 있고 뭐 보증금과 월세 규모에 따라서도 뭐 차이는 뭐 유동적이라고 보여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 명목상 느끼는 수익률이 예전만큼 이렇게 높은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5%대가 좀 빠지고 있고, 그리고 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뭐 통해서 간다고 하면 뭐 건강보험의 지역가입도 바뀔 수도 있는 거고, 이제 여러 가지 좀 부수적으로 달라지는 상황에 대한 어떤 유불리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한데, 일단 심플하게는 수익률은 좀 뭐 그동안 좀 낮춰져서 지금은 이제 5%대 정도 좀 그 안팎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연금 같은 경우도 금리가 뭐 어떤 이자를 불이받는 그런 금리형 상품이 있을 수도 있고, 이제 최근에는 어떤 투자의 실적에 따라서 그 수익률이 달라지는 뭐 변액 상품도 뭐 많이 이렇게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, 각각의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뭐 천편일률적으로 수익률이 더 높다 낮다라고 할 수 없지만, 수익률로서는 이제 큰 차이는 예전만큼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.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는 수익률은 부동산에서는 뭐 매각했을 때 발생되는 그 자본 이득에 대한 투자 수익률을 별도로 계산해야 되겠지만,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유 기간에 얼만큼 현금 흐름을 가져다 주는 이 임대 수익률만 좀 말씀드린다는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구조적인 특징으로서 한번 뭐 각각이 장점이 있을 거고 또 단점이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되는데, 하나하나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수익형 부동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존재를 하죠. 그래서 뭐 임대 소득도 높아지면 결국에 나중에 매각했을 때 차익도 더 기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하나 있고, 그리고 취득과 동시에 공실만 있지 않다라고 하면 바로바로 현금이 뭐 생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. 물론 연금 상품도 가입 즉시 상품이라고 해서 뭐 가입한 동시에 그 다음 달부터 바로 이제 월세처럼 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긴 하지만, 이건 이제 가입의 한도가 좀 정해져 있다라는 특징이 또 있을 수 있고요. 반면에 수익형 부동산의 단점은 가장 큰 건 이제 공실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임대 수익률의 하락이 발생이 되니까 뭐 수입 결손 비용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, 이게 장기화 됐을 경우에는 뭐 매각 가격 또한 하락할 수 있다라는, 어쨌든 이제 가장 큰 단점으로 생각이 되고, 최근에 뭐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하고도 맞물리는 게 이제 세금 관련 이슈가 좀 가장 큰 것 같아요. 뭐 보유세라든지 이제 거래 관련 비용이 이제 지속적으로 발생된다라는 게 뭐 세부담뿐만이 아니라 이런 비용 지출에 대한 것도 이제 좀 가장 큰 거죠. 건물은 어쨌든 이제 감가가 되는 거고, 뭐 임차인의 어떤 교체에 따라서 비용 계속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. 그리고 요새는 이제 뭐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의 어떤 이제 법적 분쟁에 대해서도 항상 뭐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은데요. 이런데 항상 좀 본인의 노고가 좀 들어간다라는 점도 어찌 보면 단점으로 좀 잡을 수도 있는 거고, 뭐 금리에 또 밀접하기 때문에 만약에 대출을 동반해서 투자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 금융 비용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적어질 수 있다는 이 변동성에 대해서도 뭐 위험 요인으로 하나 뽑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연금의 장점은 목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죠. 내가 목표로 하는 금액을 딱 설정을 해놓고 이런 종잣돈을 모으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준비를 할 수가 있어서 매달 매달 나한테 뭐 필요한 금액만큼 내가 이제 납입을 하고 해서 그 연금이 개시되기 전에 이런 종잣돈을 만들 수 있다라는,
장점이 하나 있는 거고, 그리고 내가 필요한 시점부터 이 연금을 수령하겠다라고 이렇게 설정과 세팅을 좀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. 그러니까 유연한 연금 개시 시점을 뭐 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기도 하고요. 물론 그 반대로 의무적으로 또 거치를 해야 되는 기간도 있긴 합니다만, 이거는 이제 처음에 준비할 때부터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연금의 뭐 단점이라고 꼽는다면, 이제 종신형으로 만약에 연금을 이제 받게 된다 그러면 그 개시 이후에는 이제 해지가 좀 불가하다라는 좀 구조적인 특징이 또 있고, 연금 재원을 기반으로 수령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은 목돈이 들어가면 이 금액 자체에서 원금에서 이렇게 뺏어 먹는 느낌은 아니잖아요. 근데 연금 같은 경우는 이런 시드머니를 딱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대한 운용 수익 또는 이자를 받음과 동시에 내가 이 모아놓은 종잣돈에서 일부를 이렇게 같이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 모아놓은 이 재원을 조금씩 쓴다라는 좀 특징이 있고,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같은 돈을 모아놨다 하더라도 그 가입한 연령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규모가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부동산은 확실히 그 물건 자체에 중점을 두는 거고, 이 연금 상품은 가입한 사람의 그 기준이 좀 옮겨가 있다. 그러니까 가입한 사람이 기준이다라는 특징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상품마다 워낙에 디테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큰 이제 상품의 어떤 구조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고, 개별적인 상품의 뭐 특약이라든지 뭐 각종 기능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원금을 뭐 보장해주는 기능도 있고, 운용되는 상품을 뭘로 지정할 거냐에 따라서 수익률도 뭐 제각각일 수도 있고요. 물론 이제 수익형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, 그래서 크게 받을 수 있는 뭐 현금 흐름의 수익률의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런 어떤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내 연령대를 맞춰서 나에게 적합한 상품을 좀 이제 선별하는 능력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. 이거는 어쨌든 단기간 얼마 동안 받고 끝난다라는 게 아니라 뭐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크게 보면은 그런 평생의 어떤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안정성이라고 하는 그 잣대가 그 수익성보다도 때로는 더 중요하게 생각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자산의 특성을 좀 고려해서 내가 이거를 왜 취득하고 왜 투자하고 왜 가입하려고 하는지의 그 목적을 일단 명확하게 좀 인지가 된 상태에서 고르면 좀 될 것 같고요. 그 기능과 목적에 맞는 판단과 좀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. 그래서 이게 내가 차익을 남기기 위한 투자냐, 아니면 단순히 뭐 매달 소득만을 위한 투자인 거냐, 아니면 좀 더 긴 호흡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에 대한 안정성이 더 우선한 거냐, 그리고 나에 대한 내 성향이 또 있을 수 있고요. 노후 준비나 뭐 은퇴 이후에 어떤 뭐 재정 상태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게 하나가 더 유리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안정성은 좀 더 연금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. 공실에 대한 거, 임차인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, 중간중간 발생되는 비용, 뭐 세금 관련된 거, 뭐 이런 게 고민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입하고 자동이체 해놓고 일정 기간 이후에 내가 설정만 해놓으면 이제 금융사로부터 지급을 받는 뭐 연금 상품이 더 적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그래서 중요한 기준은 내가 이거를 왜 준비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목적,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능이 더 부합하는 쪽으로 의사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이렇게 우리 감독님도 없이 혼자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, 뭐 대화도 하지 않고 좀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저도 조금은 좀 어색한 것 같은데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다음번에도 한 번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